모두가 다이어트를 결심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발견한 다이어트 성공을 위한 최고의 운동 팁에 관한 내용입니다. 처음 다이어트를 결심했을 때 저는 인터넷에서 무수히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저마다에게 최고다 라고 주장하는 다양한 식이요법과 운동법이 있더군요. 하지만 막상 따라하려고 하니 무언가 빠져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보는 넘쳐났지만 제일 중요한 건 꾸준함과 즐거움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첫 번째 팁은 꾸준함입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무게가 빠르게 감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운동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내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월 단위로 자신의 변화를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날마다 체중계에 오르며 작은 변화에도 일희일비했지만 이는 오히려 스트레스만 가중시켰습니다. 감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을 고민하게 되고 이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아닌 단기적인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팁은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과정이 즐거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러닝머신에 올랐지만 그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운동을 시도했습니다. 요가, 필라테스, 수영 등 여러 가지 운동을 체험한 후에 특히 춤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춤은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즐거웠고 땀을 흘리면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주 3회의 댄스 클래스를 정기적으로 수강하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습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팁은 작은 성공을 축하하라는 것입니다. 목표한 바를 이룬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종종 그들이 쉽게 성공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까지 가는 과정은 작은 성공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매주 나름의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때마다 스스로를 칭찬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작은 성과를 축하하는 것은 자기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되었고 이러한 긍정적인 피드백은 다음 주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데 큰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하는 힘입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목표라고 해도 함께하는 이들이 있으면 그 과정 자체가 더 풍요로워집니다. 저는 SNS를 통해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서로의 발전과 시행착오를 공유하며 격려받았고 이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길잡이가 되어주면서 다이어트는 단순한 체중 조절을 넘어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목표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다이어트 성공을 위한 최고의 운동 팁은 사실 특별한 비법이 아닌 자신을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을 찾는 과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팁들은 단순히 체중 감량에 머물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계속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현대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수면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의 질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면증을 극복하고 건강한 수면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수면 개선법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몇 년 전의 한 남성, 철수 씨는 매일 밤 잠들기 힘들어하며 뒤척였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해결 방법을 찾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죠. 그의 불면증 극복 여정을 통해 얻은 12가지 꿀팁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1.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우선 철수 씨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주말일지라도 이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는 첫걸음이었습니다. 2. 잠들기 전에 매일 루틴 만들기. 그는 자기 전 30분 동안 고요한 독서나 따뜻한 차 한 잔을 즐기는 등 편안한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3. 수면 환경 개선. 철수 씨는 방의 온도를 쾌적하게 조절하고 조명을 어둡게 하여 수면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침구류를 자신의 취향에 맞게 바꾸어 더욱 아늑한 느낌을 더했습니다. 4. 화면과의 거리 유지. 자기 전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TV 등 화면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한다는 것을 알고 실천했습니다. 5. 운동 습관. 철수 씨는 매일 규칙적으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에는 자극적인 운동을 피하려 했습니다. 6. 명상 및 호흡 운동. 그는 명상과 호흡 운동을 통해 긴장을 풀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습니다. 이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7. 카페인과 알코올 조절. 철수 씨는
카페인과 알코올 소비를 자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오후에는 커피를 피함으로써 카페인의 영향이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8. 균형 잡힌 식사. 그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며 잠들기 직전에 과식을 피했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으면 수면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 낮잠 조절. 철수 씨는 낮잠 시간을 20분 내외로 제한하여 밤의 수면 리듬을 깨지 않도록 유의했습니다. 10. 직접적인 빛 차단. 그는 창문에 암막 커튼을 달아 외부의 빛이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11. 자연 소리 또는 백색 소음 듣기. 철수 씨는 자연의 소리나 부드러운 백색 소음을 잠들기 전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12. 전문가 상담. 끝으로 철수 씨는 필요할 경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신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결국 철수 씨는 불면증을 극복하고 보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와 팁이 여러분의 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차이가 있는 만큼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며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수면 개선법을 찾아보세요.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민수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늘 피곤하고 잔병치레가 잦아 친구들에게 걱정을 많이 끼쳤다. 어느 날 민수는 마을의 현자인 할아버지를 찾아가 자신의 건강 문제를 상담했다. 할아버지는 민수에게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생활습관 10가지를 알려주며 이렇게 말했다. 민수야, 몸은 우리의 소중한 집이지. 제대로 돌봐야 진정한 건강을 선물하지. 첫 번째로 할아버지가 강조한 것은 충분한 수면이었다. 할아버지는 민수에게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라고 조언했다. 민수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자기 전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고 차분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몸을 이완시키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는 규칙적인 운동이었다. 처음에 민수는 운동을 귀찮게 여기곤 했지만 할아버지는 매일 30분의 산책만으로도 몸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수는 아침마다 햇볕을 받으며 산책을 했고 그 후로 점점 운동이 주는 상쾌함과 에너지에 빠져들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식단 유지였다. 할아버지는 다채로운 채소와 과일을 먹고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수는 매일 다양한 색상의 과일과 채소를 접시에 담으며 식사할 때마다 자연의 맛을 즐겼다. 네 번째 습관은 충분한 물 섭취였다. 할아버지는 물이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민수는 매일 물병을 들고 다니며 의식적으로 물을 마셨고 몸의 변화에 놀라움을 느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였다. 할아버지는 스트레스를 마음속에 쌓아두면 몸도 지친다고 했다. 그래서 민수는 명상을 배우고 낮 동안 짧은 시간을 내어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법을 익혔다. 여섯 번째로는 자연과의 접촉이었다. 할아버지는 자연은 훌륭한 치유자라면서 숲을 산책하며 자연의 소리와 향기를 맡을 것을 추천했다. 민수는 주말에 시간을 내어 가까운 산을 찾았고 그곳에서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었다. 일곱 번째 습관은 긍정적인 사고였다. 할아버지는 민수에게 매일 감사하는 것 3가지를 기록하라고 조언했다. 민수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점차 삶의 긍정적인 변화들을 인식하게 됐다. 여덟 번째는 금주 및 금연이었다.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습관을 버리라는 할아버지의 조언에 민수는 조금씩 술과 담배를 줄여나갔다. 대신 허브티를 마시며 건강을 되찾아갔다. 아홉 번째로는 규칙적인 건강검진이었다. 민수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마지막 10번째 습관은 사회적 교류였다. 사람들과의 소통과 유대감이 정신 건강에 좋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민수는 오랜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알기 위해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할아버지의 조언을 차근차근 따라가며 놀랍게도 몇 달 만에 건강을 되찾았다. 피곤함보다는 활기참을 느끼게 되었고 작은 유혹에도 면역력이 강해졌다. 이제 민수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이들에게도 공유하며 함께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자 했다. 이렇듯 민수는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변화를 이루어낸 자신의 경험을 통해 건강의 중요성과 자연 치유력의 효과를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햇빛이 부드럽게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드는 아침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며 하루를 시작한 나는 평소처럼 주방으로 향했다. 내 시선은 자연스레 커피 머신으로 향했다. 고소한 향이 생각만으로도 아침의 피로를 날려주는 것 같았다. 커피 한 잔, 출근 전 이 짧은 시간은 나만의 사치였다. 커피가 추출되길 기다리는 동안 문득 커피가 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커피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고 싶어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검색해 보았다. 우선 커피의 주 성분인 카페인은 중추신경계 자극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즉각적으로 기운을 돋우고 잠시 동안이나마 집중력을 높여주기도 한다고 했다. 아침에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커피 한 잔이 주는 각성 효과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바일 것이다. 확실히 나는 커피를 마신 후 정신이 빠르게 맑아지는 경험을 자주 한다. 또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커피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고 한다. 이는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 요즘처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다. 항산화 물질은 쉽게 노화 방지나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읽고 나니 커피 한 잔이 단순한 기호식품 그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반대의 의견도 있었다. 너무 많은 커피는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며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속쓰림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한다. 예전에 시험 공부를 위해 커피를 하루에 몇 잔씩 마셨을 때 온몸이 예민해지고 잠이 오지 않아 고생했던 경험이 떠올랐다. 이외에도 커피는 간지러울 만큼 복잡한 영향을 가진 존재였다. 어떤 연구는 커피가 당뇨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했고 다른 연구는 장수와 관련이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다. 화면을 보며 나는 잠시 멈춰 생각했다. 커피는 그 자체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커피 한 잔에 담긴 수십 가지의 영양성과 부작용, 그리고 그에 얽힌 문화들, 그것은 마치 인간의 삶을 닮아 있었다. 균형 잡힌 양을 지키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커피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날 이후 나는 커피에 대한 고마움을 조금 더 깊게 느끼게 되었다. 단순한 아침의 루틴을 넘어 커피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여전히 나는 하루를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내 몸과 마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은 알게 되어 더욱 의미 있는 순간이 되었다. 그렇게 아침에 일상이 한층 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